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 대한광통신. 자, 지금 22,000원에서 13,000원대. 자, 이 숫자만 보면 누구든 손을 놓고 싶어지는 숫자죠. 반통 가까이 날아간 주가, 그리고 연일 터지는 매도 물량,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계속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 종목은 끝났구나라고 판단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치르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은 차트가 내려갈 때 진짜 이유를 모른 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공포에 손절하거나 희망으로 근거 없는 물타기를 반복하거나 이 두 가지 행동이 결국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파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딱 이 부분만 짚어보겠는데 대한광통신이 왜 22,000원까지 갔었고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진짜 이유가 어떤 건지 차트 안에 찍혀 있는 이 수급의 흔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방향을 바꾸려면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이거 산업 스토리가 아니라 차트와 수급이라는 팩트만 가지고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대한광통신 정말 중요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지금 바로 영상 좋아요 한번 댓글로 광통신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야 이 영상이 많은 주주님들께 전달되어서 투매를 막을 수 있는 거고 그게 곧 주가가 방어되는 점 꼭 당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먼저 이 종목 22,000원까지 올라간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광 케이블 공급 부족, 그리고 북미와 중동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전력망 인프라와 통신망이 동시에 구축되는 인프라 수요가 배경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테마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로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들의 발주 소식이 이어졌고 관련 기사들 또한 끊임없이 쏟아졌는데 현실에서 집행되고 있는 돈의 흐름이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의 방향 자체는 분명 맞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구분을 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데 대한광통신은 이 수요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었지 그 돈이 이미 실적 숫자로 찍히고 있는 기업은 아니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미래의 기대값이 현재 이 주가에 먼저 올라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 구조가 옳고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의 판단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선반영 급등이 나온 구조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 22,000원을 만든 본질로 볼 수 있고 이걸 이해해야지 지금의 하락의 실체도 보이는 구조죠. 고점 구간 차트를 보시면은 하나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모습. 자, 지금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계속 윗꼬리가 달렸던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윗꼬리가 반복된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위에서 물량이 꾸준히 출회됐다는 뜻인데 올라가면 팔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 매수 에너지가 가격을 끌어올리면은 그 위에서 받아서 파는 쪽이 계속 존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 흐름이 핵심이죠. 반등이 나올 때마다 직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내려앉았는데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구조, 로우 하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 조정이 아니죠. 추세 자체를 위에서 의도적으로 눌려서 방향 자체를 아래로 꺾고 있는 흐름인데 이 패턴이 끊기지 않는 한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건 하락 추세 안에서 기술적 되돌림일 뿐이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산업은 좋은 게 맞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 이거 가장 위험한 착각으로 볼 수 있는데 주가는 산업 스토리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 종목의 상황들은 재료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재료를 얻고 갔던 올라갔던 매수 에너지가 소진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산업 이야기는 그대로인데 그 이야기에 반응할 새로운 이 자금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산업 논리를 믿고 계속 물타기를 반복하면서 버티겠죠. 자, 그러다가 심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자리에서 결국에는 손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팔면은 산업 스토리는 여전히 유지가 돼 있으니까 그 산업 스토리를 보고 들어온 자금이 다시 주가를 올리게 되는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방향은 처음부터 맞게 해봤는데 돈을 못 버는 구조. 자,
여기에 바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종목 놓아야 한다는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광통신의 슈퍼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 구간은 오히려 우리가 대응의 기회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잡아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대한광통신 한 종목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종목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 계좌를 어떻게 굴릴 것인지 이거 어려우신 분들, 우리가 타이밍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매일 장마감 직전 세력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하루 10%에서 15% 정도 매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단타성 매매인 종가 베팅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전날 사서 다음날 아침 시초가의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딱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되시는데, 잠깐 집중하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이 어떤 건지 바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주식 매매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내가 사는 종목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자, 이 차이는 우리들이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추격 매수, 즉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은 우리들의 이 불안감을 가장 좋아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장중 일어나고 있는 이 90%는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소음일 뿐인 거고, 우리가 수익을 확정 짓는 구간은 오직 장마감 직전 10분, 즉 종가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종가가 왜 유리하고 정신건강에 좋은 건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장중 6시간 내내 흔들리는 변동성에 우리가 내동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하고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기계적으로 수익을 챙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주식 어플을 보시다가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가 본업 외에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주식이 본업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이 부분이죠. 뭐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제가 걱정 없이 한번 겪어보신 뒤에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인들은 장중 호재가 뜨면 가장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지만 기관과 세력은 그 물량을 넘기면서 종가를 관리할 때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그들이 합의한 최종 가격에 올라타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노출될 시간도 비교적 짧은 편에 차트와 재료를 기본으로 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오후장에 들어오는 이 세력들의 개입 여부를 따져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높은 승률로 끌어올린 이 데이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소통방에서 이미 1년이란 시간 동안 증명이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나오고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전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 바로 고영이었죠. 자, 4월 23일 종가 베팅 고용 종목 오후 2시 반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종목 뇌수술용 로봇 카이레보 공급 계약이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제 고용 분봉상 변동성이 거의 없이 이평선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격이 32,000원에서 33,000원 사이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 자, 이 자리는 세력들이 긴 매집 끝에 방향성을 결정하기 직전에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으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자, 깨져야 할 자리에서 안 깨지고 버티는 횡보는 곧 돈이 들어올 자리임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 베팅이 진입이 가능했던 자리고, 자, 그렇게 시초가 갭 띄워주면서 바로 장 초반 상한가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좋은 수익 챙길 수 있었었는데, 자, 이거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호가창을 비워두고 순식간에 매수세를 집어넣어 개미들이 따라붙을 틈도 없게끔 가격을 띄워버린 겁니다. 자, 지금 고용은 본업인 AI 서버양 3D 검사 장비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32,000원 지지했을 때 반도체 플러스 의료라는 이중 성장 엔진 바탕으로 장기 상승 추세 또한 노려볼 수 있으니까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이 부분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저희는 항상 정해진 시간인 2시 30분에서 3시 사이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주간에 바삐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 구조인데 오전에 좀 바쁘다 하시는 분들 장 초반 5% 이상 상승 구간에 익절 걸어 놓으시면 되시고 조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장중 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같이 수익을 챙겨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자, 우선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상단에 있는 번호로 자, 여기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대한전선이었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차트상 핵심은 한 가지였죠. 상단 매물 소화가 완료됐고 재돌파 직전 구조라는 건데 차트상 4만 원에서 4만 1천 원 구간, 자, 이 구간이죠. 여기에서 거래가 터져졌던 매물대를 계속 두드리다가 결국 이탈을 하지 않고 종가에서는 매물대 코앞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통 정말로 털리는 종목이면 저 구간에서 밀리면서 거래량 터지게 되는데 위에 물량 받아가면서 버티는 적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 자, 그리고 이평선 단기 중기 다 모아놓고 눌림을 끝낸 자리 자, 이거 세력들이 자주 쓰는 패턴입니다. 정리가 끝났으니까 위로 쏠 준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 플러스 눌림 완료 그리고 자리 유지 종가 베팅 근거는 상당히 명확했었죠. 오늘 장 초반부터 바로 위로 이렇게 쏘아 올리면서 붙이는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초반 거래량 터지면서 밀리지 않는 모습 이거는 단순 개미 매수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밀어올리는 수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장중 고가 얼마 나왔습니까? 고가 9% 좋은 수익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단타 구간이 맞지만 중기적으로 4만 1,000원에서 4만 2천원 여기 안 깨진다면은 위로 한 번 더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 지속 보유자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종목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점심경에 44,200원 저점을 찍고 나서 분봉상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종가 46,000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특정 주체가 44,000원 하단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물량을 위로 긁어 모아서 마감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 가능했던 자리고 오늘 장 초반 어제 장 막판에 물량을 쥐고 있던 세력이 식초가부터 밀어 올리면서 47,000원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전환시킨 것이 오늘 급등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장중 고가 바로 22% 상승까지 나와주었고 이 종목 또한 피지컬 AI 패러다임의 변화 최대 수혜 종목으로 보유 가치가 충분한 종목이죠. 자, 이렇게 전날 종가 베팅 세 종목 총 합쳐서 약 60% 가량의 기대 수익이 나와주었는데 참여하신 분들 이 종목들 상단에서 전부 다 팔지 못하셨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진 않았을까 이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은 한 종목의 비중을 전부 담는 몰빵 매매는 반드시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점.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는 이유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매일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인데 시장이 나쁘다 보면 한 종목 정도는 수익이 안 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두 종목이라도 수익이 난다면은 오늘 하루도 결국 수익 마감이 되는 건데 주식은 기복 없는 계좌의 우상향 이게 진짜 실력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정프로가 10년 이상 데이터가 수렴된 여기 종가 베팅방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방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지난 종목들도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오셔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방 참여하는 방법은 제 영상을 보셨다는 최소한의 확인을 위해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어떠한 비용이나 가입 등 조건 없이 입장 링크를 발송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서 이제 바로 앞선 종목 브리핑 설명을 이어가면은 지금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구간이 있죠. 바로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인데 이 자리가 단순한 심리적 지지선이 아닙니다. 60일 이평선과 전고점 지지 라인이 실제로 겹쳐서 만나는 구간인데 두 개의 독립적인 기술적 지지 근거가 한 자리에서 겹친다는 것은 이 구간이 지켜질 때와 무너질 때 이후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종목만이 가진 결정적인 수급 단서가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단에 2,500원에서 5,000원 사이 구간 여기 전체 물량의 상당수가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13,000원대로 밀렸다고 해도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잡은 물량들은 여전히 200%가량의 수익 상태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걸 뜻하느냐? 지금 하락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하단에 깔려있는 핵심 물량 입장에서는 불안감에 의해서 강제 손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세력들은 주가가 얼마가 돼도 굳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매도 물량의 정체는 바로 무엇이냐? 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했다가 버티지 못하는 단기 세력의 손절과 수익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혼합된 구조죠. 하단 핵심 세력이 공황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 차이가 지금 하락을 완전한 붕괴로 보일지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일지 가르는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대응 기준은 상당히 명확하죠. 13,000원 초반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지켜진다면 쏟아지던 매도 물량 소화가 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11,800원 구간 여기 이탈 나오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60일 지지선 무너지고 하단 매물대까지 구조적 하락이 열리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숫자 사이에 지금 이 종목의 시나리오가 갈리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3,000원과 11,800원. 자, 이 두 가지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다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게 충족이 돼야 되냐? 자, 그걸 보시면은 첫 번째는 하락 추세선을 실질적으로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반등이 나올 때 직접 반등 고점 하나를 의미 있게 넘겨줘야 되고 로우 하이 패턴이 끊기는 순간 추세 전환의 첫 번째 신호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반등 구간에 물리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점.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올라가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반등은 필연적으로 다시 꺾이기 마련이죠. 자,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격이 상승할 때 그 타이밍이 이 종목의 매수 에너지가 다시 붙기 시작한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고, 글로벌 광 케이블 수요 방향 자체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점. 자,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도 전력망 인프라 수요도 중장기 구조에서는 꺾인 건 없습니다. 산업 방향이 맞다는 전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점. 자, 문제는 그 방향이 맞다는 사실 하나로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이죠. 자, 수급이 다시 붙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그 타이밍 기준이 바로 이 차트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광통신의 급등 구조와 하락 원인, 차트상 급소, 그리고 수급이 다시 살아나는 조건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에서 전부 다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12,500원 구간이 지켜지거나 무너진 이후에 실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진입 타이밍이 만들어지는지, 하단 30% 이상의 물량이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현재 자리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거는 차트가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흐름이고 수급은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영상 하나에 전부 다 담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 이미 보유 중이신 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상황이 어디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준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바로 대한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평단가 맞춤별 핵심 대응 전략, 수급 기반의 실시간 정보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거 공유를 드린다 해서 어떠한 비용을 요구를 한다든지 뭔가를 가입해야 된다는 점 절대 없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 대한광통신도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인다는 건데 지금 대한광통신처럼 산업 방향은 맞지만은 한 차례 바닥을 찍고 주체 세력들이 물밑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 또한 다음 사이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정프로의 히든 매집주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프로의 히든 종목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반도체나 AI, 로봇 등 다양한 섹터들이 굉장히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해당 종목들을 사지 못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계시거나 샀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수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 아직 사이클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탑승할 자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종목은 정프로도 상당히 어렵게 구해온 종목인데 그럼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종목의 테마는 바로 우주항공 테마인데 대형주들은 이미 시세가 분출되었지만 후발주들은 여전히 물밑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종목의 현재 상황을 보면 누구나 다 폭풍전야의 상태임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나 하나의 스페이스허브가 우주 인터넷망을 완성하려면 이 기업의 기술이 필수로 요구되는데 직접 개발을 하자니 시간이 너무 걸리고 다른 데서 빌려 쓰자니 이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우주 데이터 통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단 하나의 입구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데 5년이 걸린다면 이 회사를 사버리는 건 단 5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점. 지금 하나가 폴란드 수출로 벌어온 현금이 무려 조 단위인데 고작 수천억을 써서 우주 밸류체인의 100%를 완성할 수 있다면 굳이 안 살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가 이 종목을 찍어 누르면서 매집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남한테 뺏기면 우주 사업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최종 타겟의 실체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회사의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우주항공이라고 하면은 뜬구름 잡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구심 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주항공 종목들이 R&D 비용만 쏟아붓는 적자 기업인 건 숨길 수 없는 현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이미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현금 흐름을 이미 증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 산업을 단순한 기대감으로 보던 시장의 시각과는 달리 이미 전 세계 위성 제조사로부터 실질적인 로열티와 공급 대금을 수령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실체 있는 상업화가 완료된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가 방산에서 막대한 현금을 벌어서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에 통째로 수혈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뿐만 아니라 최근 대기업의 사업 구조 자체가 방산에서 벌어서 우주에서 산다. 이런 공식으로 바뀌고 있고 그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마지막으로 고이는 지점 그 길목에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공개해드릴 히든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우주항공 테마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가 오는 6월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투자 자금이 우주로 쏠리는 역사적 변고점이 일어난다는 건 이미 예정된 사실이죠. 이미 한 발 앞서 나가 있는 하나에로스페이스의 실적을 보며 폴란드 수출과 하나오션의 연결 편입 효과로 꾸준한 매출 증가에 더불어서 이제 25년도에는 매출 26조, 영업이익 3조 시대를 열었는데 주가는 그간 저점에서 무려 57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5배도 아니고 57배입니다. 돈 냄새에 가장 잘 맞는 대기업이 왜 우주에 목숨을 거는지 바로 이 숫자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57배 오른 하나에로스페이스를 지금 추격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가 우주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삼켜야 하는 이 히든 종목을 선취하시겠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지금 히든 종목은 이제 막 바닥권 매집을 끝낸 상태이고 시세 분출 전초에 있는데 하나가 57배 오르는 동안 이 종목은 기술력만 쌓으면서 몸을 사려왔지만 그 에너지가 터지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수 기회조차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2026년 우주항공의 슈퍼사이클 최종 승자가 될 이 종목에서 주포들은 이미 물량을 확보를 했고 이제 일시적인 펌핑을 통해서 남아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마지막까지 털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구간은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를 내야 읽기 힘든 자리가 될 거고 스페이스X 상장과 하나의 공격적인 투자가 맞물린 순간 우주항공 섹터로 조 단위 자금이 회전하게 될 텐데 이때부터는 사실상 분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점상이 속추로 하면서 대부분 개인에겐 매수 기회조차 주지 않을 테고 이 종목의 가치는 재평가되어서 단순 수익률 20-30%가 아니라 바닥권 대비 10배거의 수익이 가능한 이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는 전부 보여드렸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지만 그 열매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사람만 가져간다는 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7배 터질 때 더 갈까 의심만 하다가 놓치셨던 분들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 반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공개할 이 종목 이 히든 종목 단순히 이름만 알려두고 끝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번호로 우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정리한 핵심 자료, 세력의 평단가를 고려한 최적의 매수 구간과 기계적인 손절선에 기반한 진입 전략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닌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비중 가이드 전부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용이나 뭔가를 가입해야 한다는 헛소리는 일체 없습니다. 다만 영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이 종목은 이미 주포들의 핸들링은 시작됐고 6월 스페이스X 상장 재료가 기사화되는 순간 호가는 이미 저 위에서 놀고 있을 거니 남들 다 하는 뉴스 보고 뒤늦게 추격 매수해서 설거지 당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정프로와 함께 바닥에서 평단가 싸움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한강통신 과거 흐름과 현재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풀어보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종목 꼭 알아야 할 핵심들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대한강통신은 지금 22,000원의 환상과 13,000원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냉정한 현실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왜 빠지고 있는지,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진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우선 급등의 본질과 하락의 실체를 먼저 보면은, 지난 급등은 북미 데이터 센터 기대감이 실적보다 앞서 올라탄 선반영의 급등 구조로 볼 수 있고, 지금 나온 하락의 신호는 고점에서 반복된 윗꼬리와 매수세가 소진되면서 나타난 하락 추세의 전환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심리적 한계점인 13,000원이 나오는데 60일선의 사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단순 하락이 아닌 장기 지지선이 지켜지느냐 무너지느냐를 결정짓는 최후의 보루로 볼 수가 있는 핵심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수급 데이터를 같이 분석을 해야죠. 누가 팔고 있는지, 누가 버티고 있는지 이 부분인데, 하단 매집층을 보시면 상당한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2,800원에서 5,000원 구간인데 여기에 전체 물량의 상당수가 집중되어 있고, 얘네들은 주가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여전히 200%가량 수익권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들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공황 매도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파는 거는 아니고, 지금 매도의 정체를 보면은 단기적인 손절을 볼 수가 있는데, 고점 추격한 매수자들 심리적 붕괴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또한 지난 급등의 차익 실현 물량도 분명 나오겠죠. 이거는 중기 보유자들의 안전한 수익 확정 물량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니 지금 수급에는 공백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매수 자금이 눈치를 보고 있는 대기 구간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물량 집중도를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 큰 물량들은 하단 매집층 세력들이죠. 얘네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점 매수층이 일부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자, 핵심 세력은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실전 대응 전략은 추세 전환의 3대 조건을 먼저 봐야겠죠. 첫 번째는 하락 추세선의 돌파인데, 반등 시 직전 고점을 의미 있게 넘겨줘야 됩니다. 분명 여기서도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어줘야 되는데, 새로운 매수 수급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필수로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13,000원 위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제대로 안착을 해준다면은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확정 신호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죠. 여기서 가격 기준별로 대응 가이드를 한번 짚어보면은, 13,000원 초반에서는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려면은 거래량 감소가 나오면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줘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매도세가 소화가 완료됐다는 매집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11,800원을 이탈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60일선 최종 붕괴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구조적 하락이 더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줄이고 좀 더 바닥권에서 잡아서 내평단을 조절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한 차트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 수급 데이터로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 내평단가가 세력의 탈출선인지, 자,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막연한 확신은 결국에는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 자, 이 부분에서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있는 4353 번호로 대한 그리고 평단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실시간 수급 리포터와 대응 기준점을 제가 직접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공유 드리는 거 비용과 어떠한 조건은 없으나 항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대한강통신 한번 풀어봤는데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